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이제 두 번째 2차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우리 1차 8주 프로그램 여러분들 훌륭히 잘 소화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행복한 시녀 만들기 2차도 여러분들이 잘 소화해내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4주차까지 이제 계속 진행이 되는데요. 1차에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었잖아요. 2차는요, 크리에이티브 아트예요. 크리에이티브 아트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세계에서 또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 안으로 가져와서 우리가 그것을 새롭게 생각, 감정, 행동으로 이미지를 구사해내는 것, 이것이 이제 크리에이티브 아트예요. 그리고 이 크리에이티브 아트는요, 저희가 잠언서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자, 잠언은 뭐예요? 지혜서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계에서 메커니즘으로 우리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에 우리가 흡수되지 않고 아름다운 자연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운정, 고운정,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노년의 모습에 현숙된 아름다움, 그래서 우리가 통합된 노인과 절망스러운 노인,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억울함, 두려움, 욕심,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아름다움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나, 이것이 크리에이티브 아트입니다. 그래서 이번 2차는요, 크리에이티브 아트,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성숙된 모습, 그것을 가지고 함께 쉐어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운정, 고운정.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미운정, 고운정,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자,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남의 말을 잘 들으려면 그 사람 안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 있으면, 미운정, 고운정이 존중의 마음으로 변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대방의 말에 리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우리가 또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그 사람의 말을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게 너무 부족해요. 인정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미운정이 싹 트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하고 인정해 줄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생길까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나만의 예의, 나만의 매너,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매너, 예의 범절이 우리 안에 가득 차거든요. 그래야만 우리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미운정을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고운정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청의 마음, 그 상대방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말에 예의롭게 반응할 수 있는 것. 그러면 이 예의라는 것은 미운정, 고운정의 모든 표현은 무엇으로 이루어질까요? 언어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 무의식 안에 밖으로 표출이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언어예요. 우리는 가식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의식의 잠재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이 행동으로 나오게 돼요. 그것이 말로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운정, 고운정의 언어 표현,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렇다 보면 경청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인정할 때 무엇이 생길까요? 내 안에 자신감이 생겨요. 저 사람이 나의 말을 잘 듣고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그럴 때 내 안에 뿌듯함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겨요. 우리 안에 늙어갈수록, 살아갈수록 우리 안에 무엇이 결핍이 될까요? 자신감이 결핍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낮아져요. 그런데 이게 다 누구 탓으로 이어져요? 상대방의 탓으로 이어진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여태까지 배웠죠? 내 안에 감정 처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안에 나는 누구인지, 또 내가 어떻게 대인관계를 형성해야 되는지 다 배웠잖아요. 누구가 변해야 될까요? 내가 변해야 돼요. 그래야 자신감이 생기고 나의 가치감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에 대해서 인정을 받으면 예로워지고 예의 범절을 내가 스스로 익힐 수 있게 돼요. 그것이 바로 언어로 나타나는 소통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미운정, 고운정은 어디서 잘못된 걸까요? 소통의 결핍에서 잘못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미운정, 고운정, 우리가 소통의 언어로 나의 가치관도 형성할 수 있고 나의 자존감도 높일 수 있고 자신감도 또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존중의 나를 만들어가는 모습, 이것이 미운정, 고운정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크리에이티브 아트에는 무엇이 있다 그랬어요? 무엇이 있죠? 현숙한 아름다움. 현숙한 아름다움의 노년기의 모습에서 통합된 나와 절망스러운 나, 두 가지의 모습이 있거든요. 그러려면 무엇이 기본이 돼야 될까요? 정직이 기본이 돼야 돼요. 내 안에 정직함이 들어와야 돼요. 내 안에 정직하지 않으면요, 내가 현숙한 모습으로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직의 모습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정직은 곧 뭐하고 연결될까요? 나의 도덕성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정직은 또 뭐하고 연결될까요? 정직하면 내가 어떻게 돼요? 자유로워져요. 그래서 자유로움과 연결이 되어지거든요. 정직하면 모든 것들이 자유로워지니까 나의 가치관에 나의 부가 향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면의 내 모습이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나올 수 있는 현숙의 아름다움입니다. 통합된 노년의 모습으로 우리가 방향을 바꿔서 가려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내면의 두려움, 불안, 욕심,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다 내려놓아야 되겠죠. 그것을 마음 비우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혜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비워야 되는지를 또 우리가 세 번째 시간에 나눌 수 있을 거예요. 비우기를 한다면 우선에 내가 가지고 있는 책임감을 성실히 이행을 해야 돼요. 그리고 책임감을 이행을 하려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분별력이 발달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책임을 완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책임감은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책임감은 내가 해야만 된다라는 의무감이 또 존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의무적인 사명을 가지고 책임을 완수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책임감을 가지려면 나의 생활의 모습에서 평생의 나의 생활의 모습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책임 있는 나로서 발견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했을 때 많은 사람들과 또 나 자신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질까요? 신뢰가 생겨요. 나를 기준으로 한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이것이 바로 책임감이고 이것이 내가 나를 내려놓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오늘 첫 시간 미운정, 고운정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미운정, 고운정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존중의 방법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경청해야 되고 상대방의 말을 인정해야 되고 예의 바라야 되고 언어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이 존중의 언어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존중의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항상 내 안에 무엇이 있어요? 두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어떤 마음? 분노의 마음. 또 하나는 안타깝게 여기는 긍휼의 마음. 이것이 하나로 합쳐져서 나타나는 것이 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위해서 막 분노했다가도 어떻게 해요? 다시 생각을 바꾸죠. 그러면 긍휼의 마음이 생기잖아요. 이거의 교차점인 합한 마음의 교합점이 미운정과 고운정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활을 세상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감정이 무뎌져요. 그래서 이러한 감정이 무너진다라는 것은요, 이미 우리 안에 정이 차츰차츰 식어져 간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정이 없으면 우리는 삶의 기력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살면서 이게 감정의 교차점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냥 소닥 보듯이 본다. 그냥 부부간의 관계 그냥 소닥 보듯이 보는 관계야. 저 사람 나한테 별 의미 없어. 또 친구 간의 관계도 네가 뭐 그럴 수 있겠지 하고 체념의 관계, 이런 것은 벌써 정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없어요? 긍휼의 마음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삶이 어떻게 변해요? 삭막하게 변합니다. 근데 우리가 노년의 모습을 통해서 이러한 감정들이 되게 많이 들어와요.
그것이 체념의 관계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잃어버리는 단계입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감정이 살아있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 정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TV에 어떤 오락 프로그램을 한번 봤는데요. 거기에 이제 두 노인들이 나와서 이제 삶을 나누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퀴즈가 있었어요. 평생 부부의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그분들의 답이 뭐였냐면 왼수 관계래요. 왼수 관계인데 그보다 더 앞선 거는 평생의 왼수 관계라고 합니다. 평생 왼수 관계, 정말 으르렁거리는 관계만이었을까요? 아니면 복합적인 관계였을까요? 우리 한번 지금 시간 그것을 한번 나눠보기로 해요. 평생의 왼수 관계는 우리가 살면서 들어오는 미운정의 여러 모습이죠. 그러니까 왼수라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그 진행자가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그렇다면 평생의 왼수 관계에서 나쁜 점도 굉장히 많았을 텐데 좋은 점도 있었나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쁜 점도 많았지만 그래도 좋은 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평생의 왼수 관계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미운정과 교운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중간에 어떻게 해요? 관계를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것은 정의 관계가 아니에요. 사랑의 관계도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무뎌진 관계예요.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가요? 복수의 심리만 들어가요. 그러면 그것은 누구를 헤아릴까요? 나 자신을 헤아리게 돼요.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병들게 만드는 무관심의 관계로 도태가 됩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 정말 감각이 없어져요. 그리고 정말 소닥 보듯이 보여지는 이웃의 관계로 발전하게 되거든요. 이런 관계는 참으로 위험한 관계죠. 그런데 우리는 늙어서까지, 노인기까지 먼저 와이프를 먼저 보내고 또 남편을 먼저 보내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이 되면서 울기도 하고 웃었던 감각도 서로 생각해내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노년의 미운정, 고운정 관계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모임을 갔어요. 어떤 모임은 남편을 막 흉을 봐요. 그리고 으르렁거려요. 그런데 또 어떤 모임은요, 남편이 흉을 볼 게 없대요. 또 와이프를 흉을 볼 게 없대요. 정말 이 관계가 사랑의 관계일까요? 여러분들, 이 관계를 어떤 관계라고 보여줄까요? 이것은 흉을 볼 수 없는 관계. 이런 관계는 우리가 살면서 사랑만 존재하지 않거든요. 감정이 기쁘게 슬플 때나 기쁠 때도 많거든요. 마찬가지로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매일 좋지만은 않거든요. 이렇게 남편과 아내를 흉볼 수 없는 관계, 정말 좋은 것만 있다라는 관계, 좋기도 하지만 그것은 결국은 가식으로 둘러싸여 있는 나의 모습으로 나를 포장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흉을 보는 관계가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활력소가 되는 미운정과 고운정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흉을 보는 관계를 우리가 이제는 다시 어떤 마음으로 갖고 와야 돼요? 긍정의 마음으로 다시 갖고 와야 돼요. 이것이 바로 인지상정인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들 간의 관계도 흉을 본다. 흉을 보니까 이 말을 다른 사람에게 옮겨야겠다. 그리고 이 말을 그 사람에게 누가 흉봤다고 알려줘야겠다. 이것은 바르지 못한, 우리가 잘못된 옷을 입고 자라있는 피해의식의 관계예요. 그런데 흉을 볼 때 맞아, 그랬구나, 그래서 네가 걔 때문에 속상했구나, 그리고 같이 우리가 인정을 해주면서 그래, 그래도 걔는 또 이러한 부분도 있더라 라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주는 거,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미운정과 고운정의 관계고 긍정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미운정, 고운정의 관계, 제가 우리 주위에서 또 이런 분들을 봤어요. 그분은 남편이 15살이 와이프보다 많아요. 그런데 젊은 날에는 15살이 많아도 콩깍지 씌우는 가슴 떨리는 사랑의 감정으로 결혼을 했어요. 했는데 살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한두 살만 차이 나도 이게 의견이 안 맞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한
세대를 앞서간다. 한 세대가 변한다 그러면 10년을 주기로 우리가 바뀌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여자는 한국에서 생활을 오래 하셨고 남자는 미국에서 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결국은 또 나이도 15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갈등을 겪어왔겠어요. 그러니까 이 와이프가 이 남편한테서 겪는 어려움을 어떻게, 젊었을 때는 어떻게 소화를 했느냐면 일로 다 소화해냈어요. 그래서 죽자 사자 일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이제 저녁에 가서 그야말로 셔터맨을 했어요. 그리고 낮에는 집에서 집안일을 돌보고 또 아이들을 케어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부딪히는 일은 결국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살아가면서 그렇거니 이게 사랑의 감정인가 보다 라고 살아갔대요. 그런데 이제 리타이어를 하고 나서 이제 집에 같이 있다 보니까 시시껄껄 마주치는 거예요. 정말 나이의 차이에서 오는 생각도 마주치고요. 문화에서 오는 생각도 마주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편에 대해서 불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분이 이거를 어떻게 소화해낼 수가 없어가지고 밖에 나와서 이제 남편 흉을 보기 시작했어요. 흉을 보기 시작하는데 결국은 이 흉이 어디로 떨어질까요? 자기 안으로 떨어져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흉을 보고 나면 그때서는 하하거리고 깔깔대고 같이 동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것이 나의 약점의 모습으로 내 등을 치는 그런 결론을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야, 이거는 정말 남하고는 할 수 없는 얘기구나. 그리고서 이제 자연과 같이 호흡을 하면서 자연한테 이제 나무 밑에 가서 흉을 보기 시작했대요. 야, 네가 15살이나 나보다 많은데 네가 아는 게 나보다 많으면 얼마나 많아? 나는 신세대를 지금 지내고 있는 거야. 너는 완전히 옛날에 꼰대 모습이야. 이러면서 이제 흉을 보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흉을 보고 시작을 하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래, 15년이나 나보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나를 경험으로다가 나를 케어를 했어. 그래서 오늘의 내가 있는 게 아닐까. 나이 먹었다고 저 사람을 내가 정말 마음속에서 무시하는 건 아닐까. 이러면서 혼자 생각을 하게 됐대요. 그러면서 그분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가엾은 마음을 갖게 되면서, 아, 빨리 들어가서 식사를 준비해 줘야 되겠다. 그래도 저 사람이 없으면 나 혼자 지금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거야. 저 사람이 있는 것 자체가 나에게 희망이야 라고 마음을 바꿨대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자기 안을 자기가 들여다보니까 자기 안에 남편에 대한 어떤 감정이 있냐면 미운정과 고운정에 여러 마음이 많더래요. 그리고 이것을 부등어로 표현을 해보니까 결국은 이것이 사랑의 감정이랍니다. 여러분, 미운정과 고운정의 복합체를 결국은요 이꼴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미운정, 고운정 이꼴 사랑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미운정, 고운정의 감정을요, 감정 표현으로 나타내지 않으면 우리 삶이 노년기가요, 쓴뿌리가 들어와요. 평생에 나는 고생의 모습을 하고 살아왔다라는 쓴뿌리의 모습으로 내 안을 자리 잡게 돼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돼요? 우울해져요. 우울해지고 나는 사랑받지 못한 존재였구나. 내가 남편하고도 사랑받지 못했고 또 자녀들하고의 관계에서도 이런 부분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자녀들한테 버림받는 기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 마음을, 생각을 바꿈으로 인해서 긍정의 마인드로 바꾸고 상대방을 바라봤을 때에 신뢰의 마음이 쌓였던 거죠. 그리고 국민의 마음으로 이제 새로운 것들을 바라보면서 새롭게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세계를 구상해냈대요. 그래서 그때 같이 가는 것이 남편과 하나 되는 하나의 게임, 하나의 대화, 그리고 진솔한 표현이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운정과 고운정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냐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대화로, 그리고 한 곳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한 곳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노년의 감정을 우리가 두 개의 복합체인 사랑의 감정으로 끌어나갈 것인가, 이것이 오늘의 과제입니다. 우리가 또 한 공간에서 많은 시간을 지내다 보면
우리가 서로가 흉어물이 없는 관계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쁜 모습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추럴한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것이 우리 자녀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한테 우리가 보여주지 못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요. 그러면 그 자녀는 부모의 진심을 모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미운정 고운정의 감정을 잘 이겨내려면 소통이 필요한데 그 소통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내추럴한 모습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지시하고 명령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인상 찌그리는 모습, 두려워하는 모습, 화내는 모습, 싸우는 모습만 보여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겪는 아픔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런 옷을 입고 자라면서 우리 부모한테 어떻게 모습을 보여줘야 되냐면, 우리가 입은 옷의 모습을 우리 부모님한테 그대로 내추럴하게 보여줘요. 근데 우리가 가끔씩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죠. 우리 자녀는 부모를 제일 편안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에게 함부로 대한다.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함부로 대할 때는 네가 제일 편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한테 함부로 대하는 것이야. 이렇게 충고하는 사람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나는 뭐라고 생각해요? 아니, 나는 자녀가 나한테 이런 모습 보이는 거 너무 힘들어. 내가 그래도 내면에 사랑이라는 것이 있어서 내가 겉표현은 그렇게 했지만 사랑으로 저를 얼마나 케어를 했는데 나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 라고 부모님들은 실망하고 또 배신의 아픔을 겪고, 그리고 되게 좌절을 겪어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미운정 고운정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내추럴한 모습으로 너무 난해한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받은 상처거든요. 그런데 부부간에도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 자녀에게 이러한 상처가 내추럴한 모습을 너무 보여주면서 이렇게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자녀에게 다가가서 그 자녀에게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겠죠. 너는 나를 정말 제일 편한 존재로 여겨서 내가 너무 고마워. 나도 너를 키울 때 네가 제일 편했어. 그리고 네가 나에게 최고의 의지였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면 안 돼야 되는 이런 모습들까지도 내가 너에게 보여줘갖고 네가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서 부모에 대한 미운 감정이 너무 많구나. 그런데 실질적인 것은 사랑의 감정으로 내가 너를 케어를 하면서 표현해야 됐었던 건데 이 방법이 잘못됐어. 그런데 내 안에는 사랑이 있단다 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러면 그 자녀는 어떻게 해요? 그것이 부모의 진모습이 아닌 걸로 알고 자기 모습도 이야기를 해요. 부모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줘서 내가 그대로 엄마 아빠한테 그대로 받은 것대로 물려주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하고 나서 너무너무 아파 엄마 아빠. 그래서 하고 나면 나 혼자 울어. 그렇게 하고 너무 미안해요 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것이 바로 고운정과 미운정의 복합으로 나타내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고운정, 미운정의 방법의 해결점은, 이 방법을 찾아가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우리 안에 깊이 깔려있는 우리 내면의 모습을 많이 아름다운 언어, 소통의 언어, 진실한 언어로 표현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흉을 보는 관계보다도, 또 진솔한 대화를 하는 것이 또 남한테 가서 서로 하소연을 하는 관계보다도 더 귀중한 방법이에요. 근데 흉을 보는 거 미운정 고운정의 감정이고요. 그리고 서로가 진솔하게 나타나는 소통의 어느 모습, 이것이 미운정 고운정의 감정입니다. 결국 미운정 고운정의 감정은요, 네 편 내 편이 아니고 너와 다른 내가 아니에요. 네 편과 내 편이 하나 되는 거, 너와 다른 내가 아닌 우리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가요? 함께 같이 가야 돼요. 우리는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가 우리 안에서 죽을 때까지 나타내야 되는 단어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에요. 그것이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미운정 고운정을 해결하는, 그리고 그것을 아름답게 올려드리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자라오면서 어떻게 자라왔냐면요. 남자들은 울면 안 돼요. 그리고요, 말이 많으면요, 수다스럽다 그래요. 그리고 침묵은 금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밥 먹을 때는 절대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왜요? 복이 나간다고 해요. 이렇게 훈련되어진 우리의 모습들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식사 시간에 어떻게 해요? 많은 대화들을 나누잖아요. 그런데 식사 시간에 밥만 먹어요. 누가 많이 먹나 게임하듯이 밥만 막 먹어요. 그리고 절대로 와이프 자랑, 남편 자랑을 안 해요. 왜냐하면 팔불출이라고 욕을 먹기 때문에. 그리고 자식 자랑 함부로 안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저희 남편은 팔불출 중에 참 정말 베스트 팔불출이에요. 왜냐면 제가 이제 뭐 어디 가서 방송을 녹화를 했다든지 어디 가서 강의를 했다든지 그러면요, 유튜브를 꼭 촬영을 해요. 그리고 계속 카메라를 돌려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이제 몸이 이렇게 자꾸만 기력이 빠지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골프를 좀 배워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첫날 가서 레슨을 받았거든요. 첫날 레슨을 받았을 때 그 모습이 어떻겠어요? 포즈가 나오기를 하겠어요? 뭐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공도 제대로 못 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동영상을 막 돌려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이걸 사방군데 막 뿌려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의 비밀이 다 노출이 돼요. 그런데 무엇이라고 하냐면 우리 와이프가 이제 건강해지려고 골프도 배워. 폼 괜찮지? 뭐 이렇게 보낸다든가 아니면 방송 지금 하니까요, 꼭 이 시간에 들어보세요. 그리고 복음방송 팍 날라요. 그리고 강의하는 것도 팍 날라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강의가 이제 저희 이제 등록되신 분들만 들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이것을 갖다 퍼 날라가지고 제 강의가 많이 유출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편이 제 자랑을 할 때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저의 이미지가 나가는 거는 순간 약간 응? 하고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어때요? 나를 뒤에서 후원해 주는 정말 후원자가 있구나 라는 뿌듯함을 느끼겠죠. 이것이 살아오면서의 표현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표현의 방법이 너무 가로막는 부분이 많아서 스스로 죽이고 있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미운정, 고운정, 미운정 말고 더 좋은 고운정 이걸 사랑으로 가려면 많은 표현, 정말 팔불출 같은 표현, 자식 자랑도 많이 하고요, 남편 자랑도 많이 하고 또 부인 자랑도 많이 해서 우리가 함께 가는 귀한 사랑의 전달법으로 우리를 승화시킬 수 있는 거, 이것이 노년의 멋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부간에 무엇이 생겨요? 자녀간에도 마찬가지고 감정을 자연스럽게 주고받는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의 감정 대화를 노력하지 않아도 서로 방법을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팔불출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 이것이 바로 훈련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훈련을 거치게 되면요,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부끄러움보다는 활력소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가까운 관계로 승화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노년에는 노년의 놀이가 같이 운동하는 것도 있지만 감정 표현으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경청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신뢰해주는, 그래서 예의 바른 태도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감정 처리법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이게 미운정이 많은지 또 아니면 고운정이 많은지 이런 표현을 우리가 미운정, 고운정이라고 표현했지만 우리의 감정 상태가 부등호가 미운정이 많은 건가 고운정이 많은 건가, 이것을 내 마음을 내가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마음을 체크하는 방법이요, 드라마틱 플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 우리 TV에 나오는 드라마 많이 보죠. 많이 보면서 그 안에서 뭘 느껴요? 저 주인공의 마음이 나 같아. 저 구박받는 거 저거 꼭 우리 엄마가 나한테 옛날에 했었던 모습이야. 그래서 감정이입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대에서 주인공이 되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떠한 것이 있어야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이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이미지 뭐지? 아, 나는 저녁 노을이야. 아니야, 나는 아름다운 향기야. 아니야, 나는 아름다운 꽃이야. 아니야, 나는 잠자리야. 아니야, 나는 허수아비야. 이런 것들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나의 이미지를 한번 개발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요, 자기의 이미지 수선화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수선화라는 이미지를 왜 주었나요? 그랬더니 시냇물가의 옆에서 피어나는 수선화 참 아름답지요. 너무 예뻐요. 그런데 누군가를 기다리는 슬픈 모습의 수선화를 보면 눈물이 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먼저 나의 이미지를 갖고 오셔야 돼요. 맞아요. 수선화. 정말 수선화 그 이름 자체도 아름답고 우리가 참 이렇게 무드 있는 그런 꽃이잖아요. 그런데 그 수선화가 혼자서 누구를 기다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되게 슬프잖아요. 그러면 그 수선화 옆에 무엇이 있으면 좋을까요? 수선화 옆에 시냇물 흘러가는데 피어나는 한 송이의 수선화 옆에 무엇이 있으면 좋을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수선화 옆에 무엇이 있으면 좋을까요? 어느 다른 꽃들도 같이 컬러별로 같이 피어나서 같이 있다면 나도 그 중에 하나의 컬러풀한 하모니를 이루지 않을까, 서로 같이 가는 조화를 이루지 않을까. 그러면 다른 꽃들로 인해서 제가 어떻게 돼요? 누구를 기다리는 슬픈 모습이 아니라 우아함의 자태를 그대로 나타내주는 아름다운 수선화로 깊어지지 않을까요? 이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옆에 함께하는, 그래서 아름다운 정으로 이끌어서 사랑의 하모니를 이끌어내는 거, 이것이 바로 정의 모습인 것이에요. 저도 이제 드라마틱 플레이를 하면서 저의 이미지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의 이미지는요, 허밍버드더라고요. 여러분 허밍버드 아시죠? 꿀벌에서 그 많은 꽃들 중에서 꿀을 채취하려고 360도 막 회전을 해요. 그래서 꽃을 보면요, 이렇게도 날랐다 이렇게도 날랐다 막 쉬지 않고 그 꽃에 꿀을 따다가 다른 데 또 접촉을 해요. 근데 그 새의 그 크기가 얼마나인지 아세요? 딱 요만해요. 요만한 허밍버드가 쉬지 않고 계속 쳇바퀴를 돌면서 꿀을 나를 때 그 허밍버드가 조금 가여운 느낌 안 드세요? 그리고 너무 힘들다 이런 모습 안 드세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허밍버드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왜 나의 이미지가 저 허밍버드와 같을까? 그래서 이제 눈물을 흘린 적이 있는데, 그때 저는 어떠한 그 막 분노의 마음이 올라왔었냐면요, 내가 왜 이렇게 쉬지 않고 꿀을 따야 하지? 이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지? 이런 모습을 봤어요. 그때는 제가 먹기 살기 위한 노력의 모습, 이렇게 하지 않으면 생존 경쟁에서 치열하겠다라는 그러한 어려움의 모습을 봤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허밍버드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다시 보게 됐는데 허밍버드가 똑같이 꿀을 따요. 똑같이 꿀을 따는데 그 옆에 허수아비가 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허수아비 옆에 가서 앉아봤어요. 앉아봤더니 앉을 수 있더라고요. 허밍버드가 날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앉을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허수아비의 어깨의 넓이가 되게 포근했어요. 제가 거기서 우리 남편은 무엇인가 굉장히 열심히 해요. 일을 되게 열심히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죠? 일은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는 것만큼의 그 성과를 못 올려요. 그러면 우리가 남편에 대해서 무슨 마음이 들어가냐면, 열심히 일만 했지 하나도 나보다도 잘 되는 게 없어, 돈도 조금 벌어와 뭐 어떻게 하고 불만이 쌓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허수아비를 보는 순간에 그게 제가 남편의 어깨라는 걸 느꼈습니다. 남편의 어깨가 옆에서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나의 욕심껏 일을 한 거지,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나의 욕심에 의해서 내가 스스로 쳇바퀴를 돈 거야. 그러나 항상 나도 쉴 수 있는 곳이 있었던 거야.
근데 그 쉴 수 있는 곳을 내가 미처 찾지를 못했던 거야. 하고 그 옆에 남편의 어깨에서 기대 보니까요, 쉴만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넓은 허수아비 어깨가 저의 의지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생각을 바꿨습니다. 허수아비, 아무것도 아닌 허수아비여도 허수아비라는 큰 무게감이 있구나. 누군가를 받쳐줄 수 있는 힘, 누군가가 와서 쉴 수 있는 어깨,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지어주는 그 어깨의 모습, 이것이 나와 우리 가족과 남편이 같이 걸어가는 하나의 미운정과 고운정의 복합체인 이런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았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어떠한 어려움이나 힘든 부분 있을 때 드라마틱 플레이로 내 안에 나의 이미지를 먼저 형성한 다음에 한번 플레이를 시도해 보시는 거. 그래서 사랑이라는 감정이 내 안에 얼마만큼 용솟음 치는지 한번 느껴보시기 바라요. 우리가 친구나 이웃이나 또 우리가 미처 느끼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감정들이 일어나는 상황 많이 있죠. 그것이 미움의 감정으로만 우리가 들어올 때 많잖아요. 특히 노인기에는 우리가 성숙되지 못한, 또 노인기에는 우리가 늙었다는 좌절감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자존감이 떨어져요. 그래서 상대방이 우리한테 어떠한 조금 어려운 말들을 하거나 상처의 말을 하면 우리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번부터 그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노인기에 우리가 지각되지 못했던 그런 생각들, 우리가 다시 한번 방향을 바꿔봐야 돼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 사람하고 갔을 때 흉을 본다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은 뭐예요? 그 사람하고 화해하고 싶어하는 내 안에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흉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무시하고 말거든요. 그리고 만나도 그냥 본척만척 해요. 그런데 흉을, 그 사람이 나에게 흉을 봤다. 아, 저 사람이 아직도 나에 대한 정이 있어. 사랑의 감정이 있어. 그래서 나하고 같이 이렇게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구나. 이 깊은 내면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와서 흉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줘요? 같이 공감해 줘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들, 우리가 노인들을 케어할 때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서의 흉보는 방법, 이것은 하나 되기 위한 그러한 열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흉으로 치지 말고 공감하면서 이분들과 같이 아름다움으로 쉐어해서 그 안에 가지고 있는 미운정의 감정을 고운정으로 바꿔주시는 역할, 이것이 우리 케어사들이 할 일이고, 또 우리도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나빴던 감정, 또 좋았던 감정, 사랑의 감정, 분별의 의식을 가지고 미운정이 있다면 스스로가 브레인스토밍을 하셔서, 브레인스토밍 아시죠? 오른쪽 뇌, 왼쪽 뇌가 서로 감싸면서, 브레인은 이렇게 두부 모양으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거를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가, 그래, 너 그래서 미웠겠구나. 그래, 그것은 네가 그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었던 걸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의 좋은 점은 또 무엇이 있었어? 그 사람이 너한테 잘해주었던 거 있었니? 그렇게 해서 생각의 방향을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바꿔주면서 이 사람의 마음이 긍정의 마음과 회복되는 마음으로, 이것이 결국은 사랑의 마음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우리 지도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하나의 게임을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분들하고 놀이 방법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무엇을 했냐면, 부부간의 관계는 평생의 왼수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앉아가지고, 아, 너는 이래서 참 좋았어. 그런데 너 살면서 나한테 이렇게 정말 나쁘고 나한테 섭섭한 얘기를 많이 했어. 그래서 너는 평생의 왼수야. 그렇게 스스로 표현을 해보시는 거예요. 야, 너 있잖아. 넌 진짜 나한테 존재 가치가 없어. 평생의 왼수야. 그런데 내가 너로 인해서 이런 거는 기뻤었어.
하고 그런데 그러나를 써서 반복되는 언어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단점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번에 그런데 그러나 해갖고 긍정의 장점으로 바꿔주는 거, 이것이 놀이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시도하도록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한 공간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한 공간에 앉아 있을 때 서로가 흉을 보는 거예요. 흉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걔가 있잖아, 아까 나한테 이렇게 말했는데 나 그런 식이 아니었는데 걔가 말이야 엄청나게 오버센스 해가면서 나를 막 그냥 지시하고 이러는데 내가 너무너무 화가 났어. 근데 걔는 매사 그러더라. 이렇게 막 이제 흉을 보는 거예요. 너 진짜 화났겠다. 진짜 화났겠다. 그런데 걔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너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텐데 근데 너 평상시 걔가 맨날 그랬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먼저 상대방이 내 감정을 읽어줬기 때문에 약간 calm해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 그래? 아니야, 지난번에 우리 같이 놀러 갔을 때 진짜 먹을 거를 나한테 너무 많이 주고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고 되게 잘해줬어. 그런데 오늘 진짜 유난히 저래. 걔가 이렇게 잘해줬구나. 다시 한번 그 사람이 이야기한 것을 그대로 밀러링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걔가 그거를 다시 상대방이 맞아, 그렇게 했어 하면서 무슨 감정이 들어요? 미운 감정, 고운 감정 두 개가 나란히 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분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말의 표현을 바꿔줘요. 그래, 걔가 오늘은 진짜 나 때문에 뭐 화가 났었나 보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나 봐. 그래, 걔한테 좋은 점도 많아. 아예 그냥 걔랑 나랑 평생 같이 가는 동반자야. 그냥 친구야. 그냥 가자. 이러면서 마음을 풀어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도 회복되고 또 듣는 사람의 마음도 그것이 그 사람이 흉을 봤다고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가서 전해요, 안 전해요? 절대로 안 전해요. 그런데 같이 아까 있지, 걔가 너한테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걔 왜 그러니? 그래 말이야, 걔 썸타임치 잘난 척만 하더라. 걔 완전 또라이야. 이렇게 계속 흉을 보면 화가 더 나요. 화가 더 나가지고 감정이 사그라들지 않고 정말 왼수관계가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거를 어떻게 해요? 야, 걔가 있잖아, 지난번에 너 때문에 되게 화났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사람이 돌아가는 서큘레이션이에요. 이게 죄악성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시니어들이 많이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니어들이 흉을 볼 때 어떻게 해줘요? 흉을 실컷 보게 한 다음에 감정을 읽어주고 서로 공유하면서 그런 방법을 쓰면서 놀이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시니어와 우리가 함께하는 놀이예요. 자, 우리가 이제 노년기가 되면요, 퍼즐들을 많이 맞춰요. 그런데 이렇게 큰 퍼즐도 있고 또 작은 퍼즐도 있어요. 그런데 퍼즐에 대한 그 구성의 이 퍼즐을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이 퍼즐은요, 여러 가지 구멍이 4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퍼즐은 쉐입이 크기 때문에 맞추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퍼즐을 맞추기 게임을 합니다. 그러면 노년에는 저희가 인지 기능이 많이 저하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드리세요. 도와드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맞추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맞췄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이제 또 다른 언어들 퍼즐을 맞췄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퍼즐은 뭐예요? 악기 놀이의 퍼즐이에요. 그래서 악기를 이제 다루는 퍼즐인데 이렇게 퍼즐을 맞히다 보면 여기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될까? 하고 이제 여쭤보면 대번에 아세요. 무엇이 들어가야 될까요? 기타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 기타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기타를 이렇게 맞춰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퍼즐을 내려놓고요, 이 안에는 어떤 퍼즐을 집어넣어야 될까요? 라고 여쭤보세요. 그러면 거의 이제 모든 노인들이 기타가 들어가, 뭐가 들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케이, 기타를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것들은 다 악기인데 이거 뭐지? 이것도 이제 저희가 악기로 사용하는 건데 잘못하면 물컵으로다가 이게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저희가 요거를 물컵을 하나 띄워보세요. 무엇이 들어가야 될까요? 하면 감이 잘 안 와요.
감이 잘 안 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아, 여기는 악기로 이제 맞추고 있는데 여기는 어떤 악기를 맞출까요? 정답이 없습니다. 물컵 모양의 우리가 부개 모양의 어떤 모양으로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안에 퍼즐을 맞추기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들은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물컵을 2개 세워갖고 맞추는 경우도 있고요. 꽃병을 세워갖고 맞추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종이컵을 맞추는 경우도 있어요. 요 모양이 참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맞추거나 아니면 당신들이 생각하는 다른 악기로 북을 2개씩 요 모양으로 만들어서 맞추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이 틀렸다고 인정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감정의 색깔을 여기다 맞추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다가 우리가 악기이기 때문에 소리가 나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공식이지만 소리 안 나는 악기도 있어요. 그러나 악기는 소리를 내야만 돼요. 근데 잘못해서 소리 안 나는 악기를 맞췄을 때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흉을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우리가 소리 나는 악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물컵을 종이컵으로 놨다면, 아, 소리 나는 물컵이 뭐가 있을까? 그러면 다른 소리 나는 악기로 맞추실 거예요. 이렇게 상대방의 생각을요, 저희가 읽어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면 악기도 소리 나지 않는 악기도 소리 나는 악기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어려웠던 미운정의 감정도요, 우리가 같이 쉐어하고 같이 공감해주고 읽어줬을 때 이 사람이 소리 나지 않는 물컵에 악기를 놓다가도 아, 맞아, 그게 소리가 안 났네, 그런데 라고 말하겠죠. 그런데 다른 물컵으로 갖다 놓으니까 소리가 나서 너무 좋다. 이것이 바로 미운정을 고운정으로 바꿔주는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퍼즐 게임, 구멍을 하나 만들어서 그 구멍에 어떠한 구멍을 채울 것인지를 우리가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주면서 공감하면서 그런데 라고 표현하면서 반응을 바꿔줄 수 있는 놀이. 이것이 우리 어르신들과 시니어분들과 할 수 있는 놀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양성 있는 놀이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미운정, 고운정의 교합체. 그래서 이것이 이꼴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게임을 통해서도 많이 읽혀줄 수 있고 우리가 감정 공유를 하면서도 읽혀줄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우리가 미운정 고운정의 감정, 미운정 고운정의 사랑의 방법,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가지고 와서 다시 나의 이미지로 새롭게 바꿔서 생각을 바꿔서 그 감정을 하나로 승화되는 사랑의 놀이 방법, 이것이 미운정 고운정의 놀이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제가 책자에 미운정, 고운정의 놀이 방법 많이 나가거든요. 읽어보시고 그 감정 하나하나를 연습을 하시고 그리고 질문 사항이 있을 땐 언제든지 질문을 하셔서 저에게 이메일로 또 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제 많은 도움을 드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정신건강 우리 강사들과 같이 또 디테일하게 또 세분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1시간 너무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